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관세가 타결이 됐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둘 다 중국의 대체국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인데요. 베트남 관세를 46에서 20%로 내려줬고요. 인도네시아 관세는 32%에서 19%로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 아니에요. 베트남이랑 다른 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구입 조건으로 관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까지 관세 협상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소규모 국가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로 일괄로 보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인도도 곧 타결될 거라는 뉴스도 나왔고, 트럼프 발언으로는 EU랑 협상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관세가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8월부터는 관세가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보는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미 오를 것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다음 호재는 그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알짜 수혜주 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 중에서 항공기 사라, 농산물 사라, 에너지 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수혜주들이 나옵니다. 이미 오른 애들도 있고 안 오른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분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만의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랑 멕시코는 35, 30% 관세율이 높죠. 그래서 둘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관세로 인해서 대응하는 국가들, 보복 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증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EU 같은 경우도 30% 관세로 주요 무역 적자국들을 계속 지금 강하게 건드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을 가진 신흥국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도 가지고 있고 인구 구조도 훨씬 더 젊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세를 낮춰준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라는 낮은 관세를 주되 대신에 이제 농산물이랑 에너지라는 목줄을 채웠죠. 식량 주권, 에너지 주권을 미국에게 주는 대가로 낮은 관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꼭 장점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잉 항공기를 팔아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게 된 겁니다. 보잉이 어떤 회사냐면, 여객기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 두 개로 나뉘어요. 미국 제조업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17만 개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공급업체가 12,000개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일자리가 몇 개나 되냐면 140만 개입니다. 2024년에 노동자 파업이랑 비용 절감 이후로 전체 직원 10%인 17,000명을 감원할 계획까지 발표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는 일을 늘려서 감원을 막을 수 있다, 제조업 일자리 지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의도죠. 제조업 쪽에서 본인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군함 생산 능력이 소멸 수준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조선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보잉이라는 항공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어떤 위기냐면은 중국의 항공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저가 수주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해요. 같은 기종끼리만 비교를 해볼게요. 보잉 737 맥스 공식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의 C919가 6천만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격이죠. 그러면 여객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중국산 항공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격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조차도 중국의 항공기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항공기 생산 능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제조업 규모도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전쟁은 보통 이제 전투기라던가 항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잉도 전투기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여객기 만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랑도 비례하는 거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관세 딜에 항공기를 얼마 정도 구입을 해 이렇게 걸어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혜주가 뭐가 나오냐? 보잉 항공기를 쓰든 에어버스를 쓰든 GE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트럼프가 항공기를 많이 팔수록 GE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이 같이 늘어나죠. 국내 기업들도 보잉 납품사가 여러 개 있어요. 이런 회사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참고로 GE 같은 경우는 올해만 봐도 주가가 60% 올랐습니다.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는 주가들은 먼저 올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간접적인 주식들은 이 기업 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 찐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이 관련주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텀으로 나중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트럼프가 뭘 건드렸느냐?
우리가 에너지까지는 이해를 해요. 넘쳐나는 가스 이제 유럽에 판매하는 거 넘쳐서 아시아에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항공기는 일자리니까. 근데 농산물은 왜 자꾸 파는 걸까요? 미국의 농업 직접 종사자가요 260만 명입니다.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2200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공화당을 투표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무관세로 들어가면은 애초에 미국 농산물이 저렴해서 판매가 잘 될 건데 굳이 농산물을 얼마치 이상 사라고 구매 약속을 한다?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경쟁국이 있거나 아니면 농산물 가격이 지금처럼 싸다고 장담할 수 없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 농산물에서 경쟁자가 흔치 않을 거예요. 남미 정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농업 근로자 이 구성을 보면요 140만 명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70%가 멕시코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140만 명에서 절반 정도가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농장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불법 체류자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해서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못 쓰게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겠죠. 그러면은 인건비 상승으로 벌어지겠죠. 그걸 떠나서 농장으로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관세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수출할 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얼마치는 사라 이런 구매 약속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디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요 농기계에서는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보니까 지금 올해만 주가가 20%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게 예전에는 안 팔렸었어요. 비싸니까. 아니 그냥 불법 체류자 쓰면 되지 뭐하러 이게 비싼 농기계를 써 라고 했는데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도 아예 안 구해지니까 자율주행 농기계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율주행 농기계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한 명이 한 개의 기계를 작동하는 게 아니라 10대고 20대고 동시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생산성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초반에는 이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할부로 사야 되다 보니까 농작물 생산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진율이 증가합니다. 그때 되면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자율주행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국가와 사람들이 하는 국가의 이제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농업 경쟁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농기계 회사가 디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동이라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남은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 조금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일본은 관세 서한대로 를 적용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이랑 부딪히면서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협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한테 관세라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농산물 개방해라 뭐해라고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베트남 같은 곳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중앙 통제식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쯤 되면은 각 산업별로 카르텔이 존재해요. 근데 그 카르텔이 박살나게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요구대로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카르텔을 지켜야 되겠죠. 지키게 되면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피해를 봐요. 그렇다고 너만 좀 손해봐라 너만 손해봐라 성장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가장 먼저 매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일본의 라이벌인 한국한테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 한국은 시장 개방 가능성이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랑 FTA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무관세입니다. 방패로 막았던 영역들이 조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얼마치 사라 아니면 너희들이 막고 있었던 것들 철폐해라. 대표적으로 소고기 같은 경우 30개월 이상 구입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을 거고요. 쌀도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농산물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개방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얼마큼 구입해라. 항공기를 얼마큼 구입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대신에 그렇게만 하면은 한국이 관세를 조금 더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맺거나 가장 버티는 국가들이 제일 불리한 조건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냐면
코카콜라한테도 압박을 했어요. 사탕수수 써라.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사탕수수로 만든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농산물 활용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들만 보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어떤 특정 업종을 챙길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어디일까를 찾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투자는 거기가 되겠죠. 하반기에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